예, TF 지난번에 이어서 K축구 걱정위원회 또 발족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심판 이슈로 인해서 한번 서우정 기자 그리고 김수범 해설위원하고 급하게 소집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뭐가 또 많이 터졌어요. 심판 이야기가 이게 뭐 프로토콜이라든지 오심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날 것 같았는데 한 10년 전쯤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빵빵 터졌습니다. 성접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11년부터 12년 사이의 일이죠. 맞아요. 그 1년 사이에 그거 감사해서 나온 건데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일일 거예요. 그때 이제 A매치 기간 동안 심판 관련 그 성접대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시끄럽죠. 이게 국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끄럽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거에 대한 여파가 계속해서 그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뭐 일본 축구협회는 스포니시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관련해서 지목받고 있는 4명의 심판을 상대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고 조사 결과가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는 뜻까지 전했는데 약간 그 의미가 일본 축구협회 명예를 건 것 같아요. 사실 무근이다. 뭐 그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해명을 해야 되고. 왜냐면 이게 그 보도를 보면은 이게 관행처럼 이뤄졌던 일이고 그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가 접대를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제공한 게 아니라 그들이 요구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관행이, 그러니까 이게 더 화나게 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때는 다 그랬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전 세계는 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축구 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관행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주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조개 잡아가야지. 네, 그거는 사실 되게 명확해요. 근데 이제 뭐 사과문도 너무 이제 조금 우리가 몰랐던 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죠. 네, 그런 것들도 아직까지 뭔가 그 스탠스가 좀 진정으로 뭔가 반성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어. 뭔지는 그러니까 알겠는데 지금의 그 구조와는 관계없이 전임 회장이 있었을 때의 그렇죠. 이야기고 워낙에 옛날 이야기니까 우리는 지금은 그런 식으로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최대한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해명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것 같긴 한데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좀, 일부 축구 팬들은 그 당시에는 조중현 회장 때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오면서 이런 부분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정몽규 그런데 재평가. 근데 그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클린 카드 도입을 하면서 그런데 절대 돈을 못 쓰게 했으니까. 네, 재평가하기 애매한 부분이 이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됐는데 조치는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한 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책이 없었다는 거죠. 처벌을 안 했다. 처벌을 안 하고 덮고 넘어간 갔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그 청문회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한 진선미 국회의원이 이 내용을 받아보고 너무 경악스러우니까 이제 JTBC 통해 가지고 이제 보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과연 그 1년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를 그때만으로 한정할 수 있느냐? 분명히 과거 더 관행이라고 관행이라고 했으니까 아니 근데 훨씬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공식 경기는 결과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면 안 되는 건데 그건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쯤 그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좋은 추억, 좋은 기억들마저 훼손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더 심각하고 또 뼈아픈 사건이 아닌가. 우리 소준일 캐스터가 좋아하는 표현 있잖아요. 야만의 시대. 근데 그때는 진짜 야만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프로축구 연맹에서 K리그 옛날 영상 보면은 막 골 넣으려 그러니까 심판이 막 끝내고 9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일들이 막 있었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는 놀란 게 그게 2011년, 2012년이잖아요. 물론 지금으로부터 뭐 한 15년, 14년 일이지만 그때도 인터넷이 다 활성화되고 굉장히 세상이 막 천지개벽하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미안한 얘기인데 나 그때도 축구 해설위원이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야만의 시대 아니었어.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포장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야. 네. 저는 그게 좀 경악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막 90년대, 뭐 혹은 2000년대 뭐 초반 이러면 그때는 야만의 시대였으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뭐 네. 넘어가 그냥 뭐 저렇게- 대표팀 라커룸 네. 안에서 감독이 선수 때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거는 2011, 2012년이면 이건 아니에요. 그런 야만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더 뜨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뭔가 그 경기인들의 도덕 의식, 윤리적인 그 이 생각들이 진짜 참 이 세상의 기준에 많이 못 미쳤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전에 생각납니다. 승부 조작, 뭐 심판 매수 이런 사건들이 우르르 쾅쾅 터졌을 때 그 프로축구 연맹이 리그를 잠시 중단하고 강원도 모처에 구단 관계자 선수들 모두 다 소집해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반성을 하자. 뭐 근데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승부 조작이 가담한 선수가 자기는 죽어도 아니라고 인터뷰했다가 며칠 뒤에 이제 밝혀져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K리그는 그런 쇼킹한 사건 그리고 전면적인 우리의 어떤 정신적 변화. 아 이건 정말 나쁜 행위다. 이거는 지금 당장에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의 미래를 완전히 죽이게 만드는 행위다라는 위기 의식을 이제 리그 구성원이 다 갖게 됐으니까 그 뒤에는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지금 대한축구협회에게 그런 엄청난 자극이 필요한 시기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바뀌겠습니다 하는 그들의 다짐으로 믿음이 안 생겨요 이제는.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너의 잘못을 이제 알았어. 그래,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지 마 하고 넘어가면 끝날 줄 알죠. 안 끝납니다. 결국은 이거를 마침표를 찍고 가야지만 끝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처벌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며야 정리가 된다며 가는 거지. 그냥 아 이제부터는 안 한다? 그럼 지금 15년 전 이야기지만은 다시 지금 파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에 와서 큰 논란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일본도 그렇지만은 해외 다른 리그에서도 야 이거 그러면은 런던 올림픽 메달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아니 2002 한일 월드컵 때도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 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 거죠. 특히 네. 2002 월드컵은 우리가 그건 건드리면 안 돼. 진짜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아, 추억인데 진짜. 이제 그것마저 의심하게 만들었다. 난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빵빵 유전 터지듯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난- 마지막은 아닐 것 나 진짜 같거든. 놀라운 건 뭐냐면 대한축구협회가 너무 당당했던 거 아닌가? 일을 이렇게 해놔놓고 이런 잘못들이 계속 덮어놓고 그냥 지나가놓고 너무 당당했던 거 아닌가? 너무 떳떳한 거 아닌가? 우리 아니, 기억에 무슨- 맞다면은 이게 조사를 했는데 그때 대한축구협회가 2018년 19년이었나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서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맨날 네. 대충 넘고 넘어가니까. 그때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협회 임원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엉뚱하게 사용한 그런 것들이 다 밝혀졌었거든요. 다 덮고 넘어갔겠죠. 네. 그러니까 그 조중현 회장 시절이 굉장히 법인카드 문제가 가장 많았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몽규 회장이 와서 그 법인카드를 완전히 꽁꽁 묶어서 제한을 시켜놓은 건데 거기서 용기를 더 내서 완전히 이제 징계를 하고 갔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어야지 끝나는 거지. 그냥 연결한다고 덮어놓고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사실 쫄리긴 할 것 같아. 네. 아 그리고 이게 무슨 깡이야. 버카로 이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게. 그게 진짜 상식을 그냥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벗어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사고 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거예요. 아예 그거를 다른 거예요. 공식 결제까지 올렸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결제를 올리고 법카를 쓰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네.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버카로 한다는 것 그러니까 자체가 그 사회적 상식이 그냥 결여돼 있다고 어. 보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옛날 그 시대 경기인들 사이에서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관행이란 얘기가 네, 나오는 네, 거지. 네. 예. 아휴, 예, 이게 심판 문제,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심판 문제는 아니고 이제 심판에게 성접대를 했다라는 그런 문제인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그런 좀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임생 전 이사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입국을 해가지고 사실은 홍명보 감독을 선임을 했을 때 내가 주도한 게 아니라 회장이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그럼
다 얘기를 했어야지. 양심 선언을 했었어야지. 처음부터 그냥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했으면 그래도 물론 그 신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겠지만 그나마 문제 하나는 덜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제 사법 처리 될 것 갑자기 같으니까. 지금 위험하니까 자기 뭐 기소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자기가 말을 바꾼 거죠. 네, 이건 본인이 발을 그냥 아예 완전히 다른 네.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담백하게 아니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김판곤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장 시절에 그분이 벤투 감독을 우리가 어떻게 영입을 했는지 그 과정을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본인이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벤투 감독이 조금 괜찮나 이렇게 했던 중국에서 사람들도 실패한 감독을 네, 음. 그렇게 의구심을 제기했던 사람들도 그 과정을 보니 이해를 하겠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아예 개판으로 브리핑을 한 거잖아요. 라볼피아나 뭐 그래. 이런 얘기하고 변형 3백. 뭐 이상한 얘기하고 왜 선임했냐를 물어보는데 라볼피아나 막 이런 얘기하고 과정을 물어보는데 뭐 그 쓸데없는 얘기만 하다 끝낸 제가 거예요. 빵집에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런 얘기. 공개하기에는 당당하지 못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엉뚱한 소리들만 하다가 일을 이렇게까지 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청문회에서 정몽규 회장이 청문회 이야기할 때 이제 이임생 관련해서 발언을 하면서 혼자 결정했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들어와서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폭로전으로 가는 거죠. 네, 이제 폭로전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에 관련한 그런 뭐 성접대 파문이라든지 지금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게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더 뭔가가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아니, 이게 근데 저는 이렇게 축구판이- 때려야 된다고 봐요. 예. 네. 이렇게 이게- 하니까 조금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은 심판 판정 브리핑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어제 끝난 그 임시 감독 공개 모집에 대한 결과를 뭐 누가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나오지 않지만 그것도 요약 정리해가지고 협회가 보내주고 있거든요. 협회도 이제는 뭐를 숨기고 했다가 두드려 맞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계속 외부에다가 공개하고 있어, 오픈하고 있어. 아 그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진작 이랬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게 잘 작동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불과 몇 년 전에 아니, 잘 하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갑자기 완전히 180도 바꿔서 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게 정몽규 회장의 최대 가장 큰 그게 죄죠. 진짜 황당한 일인 거예요. 왜냐면은 분명히 그 자리에 다른 시스템으로 사람이 돌아가고 있을 때는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수긍을 하고 납득을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난 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불과 4년 전이에요, 거의. 딱 4년 전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엉망이 됐다가 그걸 다시 또 하냐고. 그게 저는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몽규 회장 재평가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거 왜 하냐고요. 그분 분명히 과가 많습니다. 그만하세요 재평가는. 예, 대한축구협회도 대한축구협회인데 지금 구단들에서도 특히 이제 시도민 구단 지금 크게 밝혀진 것이 두 구단입니다.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큰 폭풍이 휘말려 있는 김포 FC 그리고 대표이사를 비롯해가지고 그런 좀 높은 요직에 있는 분들의 이런저런 행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이 두 구단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경 시장이 언론 브리핑을 했고 뭐 대충 여기서 말씀하신 것들을 요약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횡령한 금액들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 불가능하죠.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움에 봉착을 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추가된 그런 사안들 같은 경우를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뭐 감사라든지 경찰 수사 같은 것들을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이 구단의 존립 자체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 그 내부에서 또 다른 사람이 연루된 게 아닌가 그런 흔적들은 아직까지는 뭐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수사를 조금 더 해봐야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중간 브리핑인 네, 거잖아요. 중간에 일단 네. 상황을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횡령 금액을 봤을 때는 그러면은 당연히 그 구단의 존폐 여부가 지금 휘청거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야기할 때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김포 시민이 김포 시민이시니까 어느 김포 시민이 야, 너 많이 걸쳐져 있다. 아 조금 팀 예, 없애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겠어. 이슈되는 데는 다 걸쳐져 있네. 물어보세요. 나 김포 시민이니까. 야, 해체를 하냐고 해도 되겠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아 이게 축구 산업 종사자로서의 소준일과 김포 시민으로서의 소준일이 막 자아가 충돌을 한다. 시민으로서 해체. 야, 진짜 축구 종사자라면. 한 번만 좀 어떻게 잘 수습을 하셔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참 이중적인 놈이네. 아니 그러니까 충돌한다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김포가 해체를 하게 된다면 진짜로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건 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번에 이 사건들 보면서 시민구단의 거품이 껴있는 건 뺄 때가 됐다. 내가 보기엔 그런 생각이 매우 좀 빼야지, 들거든요. 매우. 왜냐면은 지금 너무 사상누각 같아요. 느낌이. 그냥 우리가 겉보기로만 얘기한 시민구단, 내가 좋아하는 구단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다 골문 부분이 있고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겉만 보고 이렇게 응원하기에는 오히려 그게 그 팬들에게는 더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서우정 기자는 잘 아시겠지만 그 K리그의 시도민 구단 늘려가는 그 정책 그 제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걸 비판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축구연맹 그 높으신 분한테 이제 제가 엄청 이제 그 블랙리스트에 네, 올랐죠.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거든요. 정투사. 그러니까 한 번 더 하게. 제 이름을 치고 양적 팽창 요거를 치면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거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이제 그 괴로움을 뭐 어쨌든 제가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도 또 늘리고 30개까지 늘리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망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야 정다우가 2017년부터 시작했네. 싫어할 만하다. 10년 동안 제가 지적을 해왔어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시도민 구단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도 그래도 프로의 기능을 맞아요. 잘 수행을 네, 하고 있고 분명 있어. 그리고 세금이 그렇게까지 아깝지 않게 시민들의 자긍심도 키우고 뭐 작은 도시에서 6, 7천 명이 모여서 굉장히 그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기능을 하는 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팀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긴 팀들 생각해 보면 과연 그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분명히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또 프로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수준으로 해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계속해서 늘려가다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할 거냐? 이거 수습해야 돼.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김포 하나로 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쉬워요. 그 정다호 기자가 얘기한 시도민 구단이 해야 될 역할, 기준 못 미치는 구단은 불이익을 받으면 돼요. J리그 클럽 라이센스처럼 3년 연속 적자면은 강등, 어떤 기준 도달 못하면 승점 삭감. 이것만 해도 정신 차릴걸요? 근데 느슨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재정 건전화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걸 위반했어. 근데 봐줬어. 우리는 왜 이렇게 봐주는 문화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막 저는 그 라이센스 기준도 아니에요. 그냥 해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막 무슨 맨날 포장을 하긴 하지만 진짜 막 무슨 김해에다가 부산에다가 창원 여기 시청도 있잖아요. 거기 창원에다가 막 저기 부산에다가 또 뭐 있죠 그쪽에 팀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남쪽에 진주 시민축구단도 있고. 진주 시민축구 대진주. 우리 사천 와룡 SC도 근데 있다고.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있는 와중에도 뭔가 프로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팀들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망하자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뭔가 스탠다드를 네. 진짜로 저는 그래도 인천이나 대구나 이런 팀들 있잖아요. 뭐 강원이라든지 그래도 잘 잡혀 있는 팀. 잘 기능을 하는 팀들 이 정도까지는 스탠다드를 맞춰서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저는 지금이라도 리그 브랜드를 위해서는 뭐 힘들게 그 위에 계신 분이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진짜로. 네. 이런 문제가 이건 지금은 횡령 때문에 시민구단에 좀 본 면모가 드러난 거지.
사실은 다른 시민 구단들도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렇기 그- 때문에 다 꺼집어내면 음. 진짜 리그 그냥 끝납니다. 아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시도민 구단으로 이분법이 아니라 리그 전체적으로 맞아요. 그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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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기업 맞아요. 구단인데 시민 구단보다 못하는 기업 구단들도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예. 그게 그래야 그런 리그가 거죠. 살아요. 기업 구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시민 구단, 시도민 구단 얘기하는 거는 세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기업 구단은 절대 선이고 시도민 구단은 절대 악이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그냥 그 네. 팀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의 행태를 한번 좀 리그 전체로 보시는 게 맞는 것 본다면 모든 구단에서의 그 잘못된 부분들은 고칠 필요가 있는 거고 세금적인 측면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축구 싫어하시는 분들도 결국 세금을 내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 돈으로 축구단이 운영되니까 결국은 축구단이 잘못됐다는 거는 그 세금을 잘못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또 따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똑바로 좀 합시다. 똑바로 좀. 예, 지금 우리가 김포 이야기 했는데 사실 그래요. 이게 그 우리 PD가 구성안을 준비를 해왔는데 구성안은 들어있지 않았지만은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그래 요 팀이 있었지 하면서 튀어나온 팀이 성남입니다. 갑자기 이제 전경준 감독이 경질이 되고 그 이후에 간담회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고 간담회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의 전날이라든지 아니면 또 대표이사님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 일련의 성남의 사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소통은 정직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뭐 그래도 그대로 팬들한테 공개했고 왜냐하면 월드컵 휴식기부터 감독 경질을 계속 고민해 왔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산전이 원래는 그 경질을 하려고 했던 타이밍이었는데 그 경기를 이겨버리는 이겨버렸죠. 바람에 아, 이겨버려서 이기는 바람에 미뤄졌던 거죠. 예.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정경준 감독 경질을 앞두고 이미 감독 후보로 삼을 만한 분들하고도 접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오픈하는 거를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근데 뭐 저는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거기에 가셨던 분들이 내용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많이 전달한 것 네, 같더라고요. 근데 좀 현실적이지 않은 거를 계속 꿈꾸시지 않나. 물론 이제 대표이사라고 하면은 큰 그림, 먼 그림까지도 같이 그려 나가야 되지만 지금 성남이 결과도 잡고 선수의 성장도 잡고 그걸 통한 세일즈 구단도 가야 되고 지역에 뭐도 해야 되고 하나 하기도 지금 벅찬 구단의 살림과 규모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뭐 어쨌든 본인이 당겼으니까 정경준 감독 경질이라는 이 선택을 당겼으니까 그 다음에 책임도 결국은 뭐 장원재 대표이사가 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성남이라는 팀은 지금 이제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점점 비전이 없어지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성남은 내년에 예산을 더 줄인다 그러고, 그러니까 팀 운영 방향 자체가 뭐 승격이라든지 뭔가 조금 더 우리가 뭐 잘해보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뭐 현상 유지, 잘해야 현상 유지. 없애지 못해 그냥 네. 가는. 사실은 없애고 싶은 뭐 그런 분위기예요. 예. 횡령만 있으면 예. 그러니까 뭔가 진짜 없애버렸을 거. 명분만 있으면, 왜냐면은 옛날부터 자주 이제 건너 들려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남의 클럽하우스 있잖아요. 거기가 진짜 노른자 땅이거든요. 분당에. 근데 거기가 굉장히 시설이 크고 부지도 넓고 되게 좋아요. 위치도. 근데 그게 이제 관점에 따라서는 축구단한테 주는 게 아까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앞뒤로는 아주 뭐 고급 호텔과 네. 유명 그룹 본사가 있죠. 그래서 그 시장의 시각에 따라서는 저기를 충분히 더 좋은 곳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랑 패키지가 되면서 축구단을 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산은 줄여가고 굳이 뭐 이렇게 잘할 필요 없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성남이라는 구단은 사실 굉장히 영광의 시대를 누렸었고 또 수도권에 있는 굉장히 좋은 팀이었는데 갈수록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희미해지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남은 앞으로 지금도 우울하지만
앞으로 더 우울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이게 구단주가 거기는 어쨌든 지자체장이니까 바뀌었었고 앞으로도 바뀔 수도 있고 과거에 이제 뭐 지자체장의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소위 말해서 구단의 숨통을 틔워주는 재정 지원을 했었죠. 그때 잘 나갔어야 됐는데 예, 조금 하다가 꼬꾸라지고 뭐 최근에는 재정 지원 한번 크게 받았는데 완전히 팀 무너졌고 오히려 뭐 작년에 정경준 감독 체제에서 그 결과 낸 게 진짜 기적일 정도로 말해준 대로 점점 어려워질 거고 아마 K리그 2에서도 하위권 예산 팀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바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증명을 한번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럼 우리는 그렇게 예산 줄어드는데 오케이 유스 선수들 팔아가지고 세일즈 팀 할 거야. 그럼 뭐 확실한 자기 컬러를 보여주면은 그래도 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을 거고. 근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그저 그런 팀으로 가면은 시민들한테 외면 받겠죠. 예. 그러면 있을 이유가 없고. 사실은 제가 처음 성남과 접했을 때하고 지금은 외면받고 있는 건 맞아요. 처음 성남을 접했을 때 그때 그 인기라든가 관심도는 진짜 높았었거든요. 물론 뭐 그 당시에 샤다라빠라는 친구 때문에 맨날 잡혀가기도 하고 막 그러긴 했었지만은 근데 전체적인 느낌도 확 달라졌고요. 그 당시부터 이제 투자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어찌 본다면 지금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구단이 내부적으로 우리는 이게 힘들어서 뭐 저게 안 돼서 핑계는 되겠지만은 사실 더 상황이 열악했던 팀들 인근의 뭐 수도권에 있는 안양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이런 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팬 규모도 늘어나고 있고 경기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도 커지고 있고 팀도 이제 승격을 했고 뭔가 이렇게 돼가는데 정말 화려했었던 기업 구단이었고 뭐 시민 구단 전환 이후 초기에도 뭐 FA컵 우승하고 잘 나갔던 팀은 완전히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과연 핑계만 될 일인가? 뭐 비슷한 조건 혹은 더 열악한 조건에서 지금 올라간 팀들은 그럼 뭐 하는 팀들이길래 바뀌었을까? 내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존재 가치, 존재의 이유를 어렵겠지만 매우 어려운 걸 알고 있겠습니다만 좀 증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모두에게 좀 행복한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들 접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현실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내 현실을 파악하면은 그거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맞게 추진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협회도 그렇고 뭐 심판 문제도 그렇고 시민구단도 그렇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거에 맞게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예. 다음번 K축구 걱정위원회에선 또 무슨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근시일 내에 이 콘텐츠 촬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거 굳이 해야 돼? 너무 우울해. 가뜩이나 우울한 인생에. 근데 또 뭐 안 할 수는 없잖아. 네,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정말 일어나야 할 일인지 정말 이 피해서 개선이 되는 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정말 다 터지는 게 좋을까요? 이게 괜찮은 걸까요? 좀 괜찮은 걸까요?라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스포츠 쪽 콘텐츠 하면서 이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던 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괜찮은 건가요?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축구 쪽 종사자들, 특히 방송 쪽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터지면 일자리가 줄 수 있겠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터질 거 다 터지고 확실히 판을 털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걸 고칠 수 있는지 보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못 고치면은 접어야 되면 접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거 그냥 끌고 가잖아요. 일이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건 감당 못할 정도로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구단이 체계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과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파산해버리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축구협회도 그렇고 연맹도 그렇고 심판위원회도 그렇고 그리고 뭐 각 구단들도 그렇고 문제되는 부분은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일단 자생적으로 고치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안 되면 털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되면은 손 쓸 수 없게 돼요. 그런 마인드여야 되는데 지금도 아마 최대한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는 곳도 많을 거예요. 예. 이게 재미난 게 나같이 어설픈 사람은 와이프한테 감추려고 해도 매번 걸리거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거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얘기해. 근데 잘 숨기는 사람들이 문제야 또. 잘못해놓고 잘 숨기는 사람들이 또 있어. 예,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받고, 예, 처벌받고 이제 뭐 빈자리가 나면은 사실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왔으나 소위 말하는 그런 야로를 쓰지 않고 전공법을 선택을 했다가 이제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또 이게 마냥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잘못된 거를 정상화하는 것은 우리가 좀 아프고 좀 힘들더라도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파괴가 창조의 시작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 대한축구협회 지금 해체 공사를 너무 가루로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열심히 분진 수준으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아니 줄 몰랐어. 근데 또 결국에 세상은 돌아가고 맞아요. 예, 네. 이렇게 다 한번 까 뒤집으면 뭐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대한축구협회장은 확실한 추진력을 갖고 밀어붙일 맞아요. 수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누가 뭐라고 하겠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뭔가 올바른 방식을 네. 제시를 했을 때 예.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한축구협회장에 지원해 주십시오.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발 와주십시오. 이상한 분들 못하게.